엑스파일 이제 유포했던 장성철이하고 이준석이하고가 술 마시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저도 그거 누가 보내줘가 봤어요. 봤는데 또 저는 장성철이 엑스파일 이야기 나왔을 때 좀 웃었어요. 왜? 처음에 난 내용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도 가지고 있거든. 그 엑스파일이라는 건 수십 가지가 돌아다니는데 난 어떤 엑스파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그래 그 장성철이가 그냥 뭐 우리 그냥 엑스파일로만 이야기할 때는 별 뭐 생각이 없었는데 이준석이하고 또 그 사진에 보면 장해찬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따라다녔다는 그 젊은 유튜브지. 친구. 유튜브 젊은 친구. 그 친구도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같이 뭐, 서로 친한 것 같아. 아마 예. 보수 유튜버 내지는 보수 방송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친한 것 같아. 색깔은 보수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특정 매체나 특정 언론하고 가까워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요 진보 쪽하고도 어울리고 막 같은 유튜버도 완전히 여당 쪽 유튜브에도 막 나가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술자리에서도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 장성철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내가 갑자기 장성철 심한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니, 사람이 그 1968년생인데요. 건국대학교 나왔다고 해요. 제가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그 조사까지 하려고 좀 힘들던데. 뭐 박근혜 대선 지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유명해졌나? 내보다 더 보잡인데 사실은. 박근혜 뭐 대선 후보 공보팀장도 했다 그러고 김무성 우리가 지난주에 업무론을 이야기했던 김무성 전 당대표 보좌관을 한 10년 했대요. 그리고 뭐 일설에는 뭐 박근혜 십상시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뭐 그런 일에서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임무는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는 이부영 씨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뭐 몇 해 있다가 이제 김무성 씨로 갔는데 이분이 김무성 씨가 당 대표할 때 가장 실세였고 김무성의 복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이제 장성철 씨한테 매달려서 정보도 얻어내고 김무성 씨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아니 근데 이준석 씨하고 장성철 씨는 뭐 무슨 관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인터넷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만은 그 유튜브라든지 그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에서 자주 출연했죠. 정치 평론이나 어떤 그 시사 이런 쪽에 자주 같이 등장하고 패널로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어울리면서 소주도 한잔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고위 매개체는 김무성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꼭 김무성 씨가 뭐 소개했다기보다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그 윤석열 엑스파일은 수도 없이 돌아다녀요. 사실 그러고 지금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 KBS 시사기획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윤석열 일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탐사 보도들이라든가 추적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뭐 여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수도 없는 그 파일들이 많거든요.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일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 친구가 느닷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에서는 언론들이 그러고 일반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엑스파일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나도 갖고 있는데 왜 그거 뭐 없어? 그러나 이게 딱 근데 워딩이 좀 문제였다는 거죠. 지도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뭐 청문회 때 해명된 것도 있고 아닌데 여러 가지 혼재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선택이 받는 일이 무척 힘들 것 같고 하는 자기 판단을 넣고 또 하나는 조국 윤미향보다 의혹이 더 많은데 우리 진영이라고 옹호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판단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워딩 때문에 이 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나라 뺏긴 일제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짓밟는 일본 놈보다는 일본 놈 앞잡이가 더 밉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조선인들한테 해코지 많이 찍어 괴롭힌 거는 뭐냐면은 일본 앞잡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있던 이런 순간에도 우리 악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의 약점이라든가 비리나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당이 하고 싶어 죽는 그런 일들을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관적인 판단이면은 그냥 SNS에 올릴 문제도 있지만은 지가
적어도 보수 진영으로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이야기 또 해명했어요. 절대 지는 누구의 공작에 놀아날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든가 또 뭐 김무성 그 그렇죠. 전 대표도 예. 이 뭐 엑스파일 터지자마자 바로 부인했죠. 바로 부인하는 것은 우리 서로 사귀는 사이 아니고 예, 가까운 예. 사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예예예.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런 들어요. 측면에서 예, 봤을 때 예. 저는 이게 뭐 진짜 아군 그 김재원 전 의원 말 맞다나 자기 호안에 참호안에 술사를 대드린 거죠. 예? 그건 분명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 이 친구가 그렇지 동기. 왜 동기가 우리가 계기가 지난 뭐냐? 방송에서도 뭐 약간의 음모론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내각제를 둘러싼 그런 어떤 여야의 합작이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 예. 이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윤석열만 주저앉히면은 예. 내각제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을 지난 방송에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방송하자마자 묘하게 바로 터졌단 말이죠. 예. 우리가 하여튼 늘 내건 방송이라 보면 우리는 예, 지금 그거 좀 자랑 좀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뭐였습니까? 뭐 우리 방송 또 아니 그 2번 버스 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 윤석열이 안 탔지. 윤석열 안 타고 이동훈 그 대변인 날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해찬에 대한 아까 제가 그 그렇죠. 같이 술 먹은 친구 중에 하나. 예, 아. 이준석과 같이 술을 먹은 그 사진에 올라와 있는 장해찬. 예. 장해찬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선거 경험이 있는 제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그마한 동네 선거도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캠프라고 그러는데 캠프에서 전부 다 1등 공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자 당선시켰다. 요런 이준석 씨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세훈을 자기가 당선시켰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도 내가 한몫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게 후보나 캠프의 방향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후보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마침 자기가 그 정도 힘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 장해찬이라는 그 유튜브 젊은 친구도 어떻게 보면 공보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식 공보 그때 뭐 교수님하고 예, 공보 담당 임명되기 전에 일단 상권에 나가고 했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공보 라인 쪽에서 두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뭐 낙마를 했는지 어떤 뭐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사람은 택시론, 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 택시 타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장해찬은 했다가 택시 타고 가도 된다. 이동훈에게 뭐 또 한 소리 예, 듣게 듣고 됐고 또 윤석열한테 팽당한 그 이동훈은 또 그 입당. 국민의힘 입당을 이야기했다가 섣불리 이 친구도 좀 뭐 거의 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했다면서 왜 내보다도 못해 초신문 국장했는 내보다도 못하는 이게 우리 방송만 봤어도 그런 실수를 안 하지. 이 멍청한 것 같아 내보니까.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워딩을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이제 글쎄 뭐 저도 뭐 법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태나 상황이 정확하게 자기 워딩으로 한두 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소화가 안 되면 이야기를 섣불리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뭐 기자분들은 또 다른 뭐 이제 즉각 대응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능하니까 그 이제 이 좀 미스매치가 좀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참모거든요. 참모들이 사실은 이 저도 캠프에 그런 걸 해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후보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모호한 답변을 내야 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뭐 답변. 근데 이제 이동훈 씨는 그분이 평생의 언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본능적으로 뉴스에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해야 되고, 그죠? 그 특종 카드 그러니까 아니 뉴스거리 하나 던져주고 그러니까 싶겠지. 그게 그다음에 항상 정치인들은 말에 대한 조심이 있고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서 고민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이동훈 씨 정도의 그레이드 되는 언론인 같으면은 자기가 이끌어 나갑니다. 상황 전국을 이끌어 그런 습성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이 정도의 대화가 없고 이 정도가 됐으면 내 감으로 이랬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여러 가지 파열음 중에 엑스파일로 생겨난 파열음, 그 파열음이 생기게 된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분석하고. 우선은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 흠을 잡아내고 싶어서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에서 얼마나 안달했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가서 윤석열이를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했는데 못해서 실패를 했어.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의 아군이 예. 아군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군이 수류탄을 아군 진지에다 터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머저리 같은 집단이 아니면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일단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당직을 가지고 있다면 당의 당직은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남의 칼을 빌려서 차도 살인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과연 국민의힘이 물론 지금 윤석열 씨가 입당 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뭐 그래도 이제 범야권의 후보라고 그럼요. 봤을 때 오히려 원희룡 지사가 왜 국민의힘 쪽에 지금 이야기를 했죠. 제대로 대응 안 하고 야당을 공격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든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김재원을 제압하고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저는 김재원은 그 아군 참호에 술탄 던진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런 쪽 라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여당과 뭔가 저는 이거는 여야 합작이라고 보죠. 여야 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아직 어느 입당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야권 후보일 뿐이지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당연하게 윤석열이 흠을 잡아서 낙마를 시켜야 되고 야당에서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하고집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윤석열이가 없으면 내가 대통령 출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즐기고 또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네 말고도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에 대한 부분 그러고 윤석열에 대한 부분, 특별히 여야 후보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들이 이야기됐을 때 저는 드러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위험은 이미 다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씨 측의 오늘의 반응은 그럽니다. 지난 8년간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양쪽이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자가 있었으면 그냥 됐었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미 추미애가 그렇게 참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닌 한 크게 걸릴 게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문제도 지금까지 뭐 틀어봐도 별로 나온 게 없었다는 의견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씨가 대응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잔펀치 날아가는 거는 저는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강펀치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든 언론에서 보면은 윤석열 씨가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차라리 돈을 뭐 몇십억을 받았다든가 누구를 때렸다든가 뭐 무슨 뭘 했다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나오면 쉬워요, 대응하기가. 이재명 후보는 보세요, 청수한테 욕한 거, 예? 농업팔 다 돌고 다니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폭 연루설, 무슨 예배우 게임, 예배우 오만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있는데 말 못한다. 있는데 문건은 봤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면 결국은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이 사람이 누구의 복시민이 누구하고 가깝니 보수의 무슨 뭐 정치 평론이니 하면서 지금 윤석열 씨한테 오히려 왜 해명 안 하느냐고 대응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그 문제는 지금 여당은 지금 즐기고 있잖아. 뒤에 싹 빠져가지고 여당은 즐기고 있다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내각제 개헌론자, 여야를 막론한 내각제 개헌론자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성 방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도 한번 말씀했는데 마무리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캠프의 충고 방송을 한번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지난 4.15 총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나서 거의 뭐 기고만장해서 정권을 찾아올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보궐선거 그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그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곧 막 그냥 정권을 뺏어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당에는 후보가 하나도 없으면서 또 이준석 뭐 효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그렇게 고무대가 있는데 결국은요 여권의 공작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야권의 강력한 지상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 교체 아닙니까? 예, 예. 국민의힘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권이 교체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제1야권에 있는 강력한 후보를 계속 밀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후보들이 많다고 지금 오늘도 언론에 야권의 인물이 뭐 넘쳐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자, 아니 저는 뭐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데요. 이 미꾸라지가 야권의 미꾸라지인지 여권의 미꾸라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조심해야 될 네. 이제 내각적 개헌론의 함정 이것이 정권 교체로 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면 그 부분도 수용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하나 물어봅시다. 예, 마무리 따. 장성철 씨 이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법조계 계시는 분이 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제가 아니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사실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허위 사실은지 아니지 그건 이야기 안 했잖아. 자기가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하더라 이거 아니 했잖아. 내용이 뭐 처갓집 뭐 장모 문제 뭐 이런 게 있다 들어있다고 그건 수사를 안 하는 이상 안 보여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지금 전 국민이 알도록 유포를 했는데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제가 들어갔다. 저 마지막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담료 없이는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